장혜진 배우님, 공승현 배우님까지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착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영화 넘버원 시나리오 쓰고 연출한 김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감독님과 두 번째 같이 호흡을 맞춘 배우 최우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넘버원에서 은실 역을 맡은 장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넘버원에서 려은을 연기한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잘 들어보았고요. 지금부터 간담회를 시작할 텐데 기자님들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넘버원이 설 극장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영화만의 장점을 자랑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감독님부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요즘에 많이 이렇게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으면서 죽음이나 살인에 대해서 우리 시대가 너무 조금 관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 영화는 그러니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 그리고 지인,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눈으로 스쳐가는 재밌구나 이렇게 눈을 스쳐가는 이야기보다는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이 저희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화는 일단 엄청 따뜻해지는 영화인 것 같고요. 저도 이 글을 읽었을 때 저도 좀 성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 영화를 보시면서 맨 마지막에 메시지를 느끼면서 같이 뭔가 좀 질문을 좀 던져볼 수도 있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힐링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가 개봉하는 때가 설날 즈음인데 설날에 가족과 볼 수 있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영화가 나왔다. 그리고 유쾌하고 감동도 있고 그런 오랜만에 정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영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영화는 감동과 힐링 무비인 것 같아요. 영화가 끝나고 가족, 엄마 생각이 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따뜻한 온기가 있는 영화고요. 다들 마음속에 그 온기를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마음에 남는 영화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좋겠고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실 때 성함과 매체 이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네, 뒤에 갔다가 앞으로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하는데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 감독님한테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감독님 전작을 제가 다 봤는데요. 감독님 전작에는 이제 어쩌면 사회적 약자가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인공도 톤도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요새 죽음이나 살인에 대해서 좀 관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뭐 여교소만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에 좀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좀 이게 원작이 따로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감독님의 이런 분위기 변화가 조금 낯선데요. 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질문 이제 영화 보면 이제 최우식 씨가 연기한 하민이 려은에게 이제 너가 제일 불쌍하다 생각 그만해라는 대사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대사가 이제 영화 거인에서도 이제 원장 아빠가 주인공한테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혹시 이스터 에그처럼 넣으신 건지 뭐 그런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발라드 가수였다가 댄스 가수 돌아온 느낌인데요. 우선 네, 그 두 작품이 20대 때 만든 작품이고 이제 이 영화가
제가 딱 40에 시작하는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인간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가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 극 중에 여은이 하는 대사인데요. 그 결핍은 결점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말이 제가 창작자로서 감독으로서 갖고 있는 혹은 인간으로 갖고 있는 그 결핍이라는 감정을 조금 아름답게 발효시켜서 조금 예쁘게 발효시켜서 관객들에게 혹은 저와 같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던질 수 있는 좀 밝고 따뜻한 작품을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뭔가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거는 그렇게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것 또한 거인이 감사하게도 아직도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영재는 어떻게 지내요? 영재는 잘 지내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영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 약간 이런 의미로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손 들어주신 기자님 마이크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IMBC의 김종훈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 둘 다 좀 원작과 관련된 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제목이 엄청 길잖아요. 원작의 제목이. 그 제목을 변경한 이유와 좀 왜 넘버원이어야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주인공이 그 숫자를 본다는 설정이 그 나이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외에도 좀 각색된 부분이 많은데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마 기자님 중에 원작 소설을 찾아보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은, 우선 넘버원이란 제목은 우선 그 긴 제목의 원작 제목을 쓸 수가 없기도 하였고, 그냥 문득 넘버원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사실 다른 후보가 없었는데, 그냥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남는 숫자가 넘버원이란 뜻과, 그리고 엄마란 존재가 우리에게 넘버원, 당신에게 넘버원, 뭐 그래서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잘 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영화가 제목 따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넘버원이라는 제목을 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원작에서 바뀐 부분은, 우선은 원작이 짧은 단편 소설이어서 사실 이 영화의 한 3분의 1 지점까지, 그러니까 이게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하민에게 어떤 운명의 순간이 올 때까지가 이제 원작의 설정이었고, 제가 이제 이 작품을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이후에 하민과 은실이 어떻게 이 운명을 헤쳐나가는지를 그려보고 싶었고, 그리고 원작에는 여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민과 은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 사이에 뭔가 그 운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다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거인의 그 영재, 최우식 배우가 연기한 영재의 제가 들어가 있었다면, 이 영화에서는 여은에게 제 자아가 좀 개입이 돼서 제 3자 입장에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원작에서는 음식이 두드러지진 않는데, 이 영화에선 제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 음식을 따라 해 먹었는데 그 맛이 잘 안 나서 그 맛은 왜 도통 안 날까? 사실 이 궁금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따라 해 먹었던 엄마 음식, 그 부산 소고기국과 콩잎을 이렇게 선정해서 좀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제가 부산 출신으로서 약간 부산을 다루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에서 너무 약간 부산 사람들이 좀 거칠고 억세고 조금 마초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는 게 사실 조금 아쉬웠는데, 사실 부산 사람이 말은 거칠어도 굉장히 여리고 섬세하고, 그런 또 여성적인 면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산 사람들의 다양한 정서를 담고 싶어서 부산을 배경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옵센 연휘선 기자라고 하고요. 작품 잘 봤습니다. 저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작품을 보니까 감동 코드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민이가 많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핥히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서로 봉합하는 모습에서 또 다른 감동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세 캐릭터가 너무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좀 그 가운데서
각자 캐릭터에 또 남다른 애정 갖고 계실 테니까 내 캐릭터는 어떤 매력이 있고, 물론 하민이가 이런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캐릭터 해석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반가운 재회가 많아요. 거인에 이어서 뭐 10여 년 만에 만나신 최우식 씨랑 감독님 만남도 그렇고, 기생충에 이어서 장혜진 씨랑 최우식 씨 지금 다시 모자로 가는 길을 제외하셨는데, 그 최우식 씨가 보신 10여 년 만에 만난 감독님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기생충에 이어서 장혜진 씨랑 최우식 씨 두 분 다시 제외하신 소감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캐릭터 해석 먼저 답변을 아. 부탁드릴게요. 캐릭터 아. 일단 이 캐릭터를 준비를 할 때 사실 좀 부담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로 거인에서 저희가 그래도 거인으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또 두 번째로 만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좀 감독님한테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거나 제가 부족한 거나, 그리고 사실 이제 사투리 연기도 처음이라 제가 부산 사투리로 이제 좀 재미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도 또 어머니도 도와주시고, 또 감독님도 계속 도와주시고, 또 현장에서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확인하면서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저희 영화가 또 너무 재밌는 게 다루는 거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바로바로 또 이 말장난으로 또 막 풀 때도 있고, 서로 이 티키타카 하는 장면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현장에서 좀 많이 맞춰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인으로 만났을 때는 지금 그게 거의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저도 24살이었고 감독님도 27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저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경험도 많이 없었고,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시너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저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경험도 또 어느 정도 쌓여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너무 호흡이 잘 맞았지만, 지금은 또 그게 또 다른 요소들이 또 추가가 되면서 또 거기에 또 저희 시너지도 추가가 됐고,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 재미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모니터까지 찾아가서 안 물어봐도 이미 감독님은 알고 계시고, 되게 정말 행복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기생충에서 저희가 호흡을 했었을 때는 사실 그때는 앙상블이 좀 더 주였던 것 같아요. 많은 인원들이 한 장면에서 막 어울리면서 연기를 했었어야 돼서, 사실 그때는 어머님과 저랑 막 이렇게 1대1로 감정 교류를 하고 대사를 주고받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너무 재밌게 이번에 또 완전 1대1로 교감도 하고, 또 해보고 싶었던 그런 뭔가 티키타카도 같이 하고,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 여기서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친한 사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 앞에 좀 어색하고 이런 게 아예 없었어가지고, 너무 수월하게 했습니다. 일단 우식 배우는 사투리 연기가 처음이어서 신경을 썼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사투리를 쓰는 입장이어서 연기하는데 좀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사투리 연기를 좀 했었는데 할 때마다 저게 부산 사투리냐? 네가 서울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서울 냄새가 풍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또 사투리를 정말 쓰면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야, 이걸 진짜 내가 쓰는 사투리를 써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알아듣기 쉽게 정말 그 정제를 해서 사투리를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었고, 그 고민을 감독님이랑 얘기도 많이 했었고, 저희 제작자 대표님께서도 이제 경상도 출신이셔서 대표님과도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신경 쓰고 좀 발음을 뭉개기도 했다가 더 정확하게도 했다가 많이 신경 썼다가 너무 연기에 제약을 받는 것 같아서 아, 모르겠다. 아, 그냥 하자.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고, 서울만 썩겠다면 어쩔 수 없고, 내가 서울에 오래 살았고, 아, 맞다,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식 배우랑 기생충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서로 너무나 편한 사이이기도 하고, 기생충 시작할 때부터 우식 배우가 저를 되게 많이 챙겨줬었고 그 고마움도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한 번도 이렇게 우식 배우를 기생충 때 보듬어 주지를 못했던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각자 연기하기 바빴고 저도 제 거 하기 바빠서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넘버원을 하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었고, 지금 그 넘버원 포스터에 있는 밥 먹고 있는 저 모습이 실제로 저희 아들 모습이랑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나중에 아들 사진을 제가 어떻게, 근데 정말 많이 닮아 있어서 제가 언젠가는 우식이한테 우리 아들이 너처럼 컸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적이 있죠. 기억나죠? 네. 그 정도로 정말 우식배는 저희 아들 같아요. 진짜로. 너무 많이 얼굴도 닮아 있고 성격도 많이 닮아 있어서 연기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그 사이에 최우식 씨가 되게 많이 감정이 깊어지고 또 감정이 넓어지고 표현하는 것들이 유려해져서 오히려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연기하고 싶다, 저렇게 유려하게 하고 싶다라고 부러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선택하길 잘했다. 같이 우식이랑 하겠다고 결심하길 너무 잘했다. 그리고 은실이가 나한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려은이는요. 아까 감독님이 해주셨던 말처럼 려은이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말이 결핍은 결점이 아니라 가능성이래라는 말인데요. 결점이 많은 친구지만 그걸 숨기거나 그걸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사랑 앞에서 숨기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게 내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친구고요. 이 영화에서 그렇게 막 드러나진 않지만, 막 특출나진 않지만 되게 단단하게 서 있으려고 이 두 분의 이제 감정들 사이에서 단단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감독님과 가장 가까운 려은이라서 감독님을 많이 따라하기도 했고, 약간 말의 맛이라고 하는데 제가 쓰고 있는 말투가 감독님의 말투예요. 네, 그래서 감독님을 많이 따라하려고 했고, 또 거인에서 영재를 많이 모티브 삼기도 했는데, 거인에서 영재를 저희가 안아주고 싶었던 것처럼 관객분들이 려은이를 보면서 잘 컸다, 안아주고 싶게 만드는 약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승현 배우님은 장혜진 배우님, 최우식 배우님과의 호흡이 어떠셨는지 현장에서 그것도 궁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계속 말해도 입이 아픈, 유명한 모자사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두 분 사이에 제가 잘 스며들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안아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태 촬영하는 내내 가장 편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 부산에 다 같이 함께 머물면서 되게 가족 같아졌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엄마 엄마라고 부르고 오빠 오빠 부르면서 되게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 좀 보충하자면, 사실 저랑 우식 씨는 이제 워낙 오랜 인연이어서 사실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이제 승현 씨가 이제 저희 사이에 이렇게
뭔가 들어오기 어려울까 사실 저희가 둘 다 좀 걱정했는데 승현 씨가 너무 털털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저희도 승현 씨가 너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고 먼저 다가와줘서 저희도 사실 이렇게 같이 작품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마이크 드신 김에 이제 배우분들이 현장에서 어땠는지 캐릭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이제 이 배우분들을 캐스팅하시면서 이번 작품을 통해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순서대로 최우식 배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거인의 영재랑 그리고 저랑 그리고 최우식 배우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또 친구로서 또 팬으로서 최우식 배우를 너무 스크린에서 보고 싶었어요. 스크린 사실 특히 우식 배우의 연기는 굉장히 섬세한 감정 연기가 많아서 모니터보단 큰 스크린으로 봤을 때 더 울림이 큰 배우인데, 그래서 사실 우식 배우의 얼굴을 큰 스크린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약간 육아는 오은영이면 최우식은 내가 전문가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꼬셨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거인과 반대, 아까 어떤 기자님 말씀하셨죠, 거인과 반대되는 결의 영화를 하게 돼서 저희도 또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거인 기자 간담회 때 최우식의 연기는 기적이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한동안 떠들어다녔는데, 이번에도 약간 이번에도 최우식의 연기는 기적이었다. 사실은 사투리 연기가 말만 쉽지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최우식 배우는 사실 서울말 외에는 다른 사투리 연기한 경험도 없어서 사실 굉장히 걱정했는데, 제가 숙소에 들어가는 이랬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사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 보면서 이 친구가 주연 배우로서의 엄청 책임감이 되게 강해졌고, 배우로서의 어떤 프라이드 이런 것도 되게 높아졌고, 그래서 약간 거인 때는 오히려 우식 씨가 저한테 기댔다면 제가 이번에는 좀 우식 씨한테 기대서 약간 둘이 그냥 약간 황혼을 바라보는 노부처럼 뉘연 이렇게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서 저한테 너무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혜진 선배님은 사실 제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혜진 선배님이 또 없는 소리 한다 그러는데, 진짜로 저희가 후반 작업하면서 혜진 선배님이랑 한 게 진짜 제 인생에 몇 없는 천운이었구나 싶었던 게, 사실 이 혜진 선배님이 실제로 졸업은 안 하시지만 저랑 같은 초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부산 아미동이라는 그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서, 사실 사투리라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투리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정서를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엄마 은실 배우 역까지 사투리 지도가 필요했다면 제가 너무 힘들고 촬영 시간도 좀 길어졌을 텐데, 선배님이 다 딱딱딱 알아서 제 마음을 잘 캐치해 주셔서 후반 작업하면서 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와, 장혜진 배우 아니었으면 이 영화 내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진짜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제 인생에 뭐 거인 때 최우식 씨를 만난 것만큼의 천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승현 배우는 제가 사실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챙겨보지는 않아서 이렇게 리언리어 보다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작품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감독님이 너무 질투가 났어요. 어떻게 저 배우에게 저런 연기를 끌어냈지? 그래서 승현 씨 실제 만났는데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드라마 속에 나온 모습 다르게 인간 공승현의 되게 유쾌하고 재치있고 되게 또 어른스럽고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그런 모습들을 여은의 캐릭터에 접목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워서 전 공승현 씨한테도 즐거운 과정이었다 생각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안 네. 그래도 감독님 만나고 나서 홍성은 감독님, 혼자 사는 사람들 홍성은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도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 너무 부럽다. 이 둘이 둘 다 너무 잘 성장했고 우리도 열심히 잘 성장해서 10년 뒤에 또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국 영화 화이팅입니다. 한국 영화 화이팅. 네, 네 분의 케미가 느껴지는 답변이었고요. 네, 아까 손 들어주신 기자님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과 공승현 배우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감독님께는 이 영화가 전 보면서 이제 카메라 워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색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힐링 영화의 이 톤을 좀 어떤 시각적인 연출로 좀 하시기 위해서 좀 중점을 두신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공승현 배우님께는 아까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추가적인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영화 속에서 보면 이 캐릭터가 뭐 예비 시어머니와 같이 살자든지 뭐 월세로 시작하자. 그다음에 뭐 약간 계속 연애에 좀 균열을 주는 애인에게 몇 번이고 좀 계속 다시 돌아보기도 하시고 또 이제 애인에게 좀 큰 문제가 생기는데 떠나지 않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결핍을 고려해도 너무 인성이 천사 같아서 약간 비현실적인 캐릭터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캐릭터의 연기 톤에 좀 중점 두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과 좀 닮은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승현도 천사입니다. 그 우선은 우선 이 영화가 저의 첫 상업 영화로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주 5일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까지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이제 애 보고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극장을 갔을 때 뭔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현실 내가 보고 있는 현실 그대로 또 투영이 돼서 그것 때문에 또 힘들기보다는 그냥 최근에 이제 만약에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잊혀졌던 혹은 과거 연애를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위로와 공감을 얻었듯이 이 영화도 자신의 어머니, 사실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위로와 공감을 가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촬영이나 어떤 그 미장센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고 뭔가 영화적인 어떤 기교보다는 어쨌든 이 세 캐릭터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물 중심의 연출을 했습니다. 네, 려은은 네, 엄청 착하죠. 다들 막 이상형이라고 막 그러셨는데 촬영하는 스태프분들께서 사실 하민이와 은실이 보여준 사랑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민은 말과 행동이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란 거를 알기 때문에 려은이가 깻잎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바로 깻잎을 사오거나 그리고 또 엄마는 사실 처음으로 내가 가족을 가질 수 있겠다. 이 가족이 갖고 싶다라고 욕심을 내게 만들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뭐 무리 없이 네 그냥 사랑으로 네 려은을 다 만들어 주셔서 네, 전 무리 없이 연기한 것 같아요. 네, 승연 배우님 말을 조금 보충하자면 승연 배우님한테 제가 디렉션은 그냥 안정감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져보는 안정감.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이 여은에게는 은실과 하민이었다라는 말을 많이 해서 아마 어떤 그런 연애의 감정보다는 안정감의 감정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혹시 공승현 배우님 려운과 닮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도 착해요. 아까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천사. 네. 저도 사실 려은을 닮고 싶어요. 저렇게 당차고 할 말하고 자기의 욕망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 친구가 되게 부러웠어요. 네. 그리고 멋진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부럽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네, 제일 끝으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세 분 배우님께 질문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과 좀 연결되는 지점인데 저는 그 최우식 배우와 공승현 배우의 그 말맛이 되게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티키타카가 그렇기에 좀 더 깊이 느껴졌거든요. 그 두 분의 호흡, 커플 호흡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각각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장혜진 배우님께 엄마 캐릭터를 이렇게 쉽지 않은 엄마 캐릭터를 만드셨는데 또 아드님께서도 최우식 배우랑 닮으셨으면 더 감정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엄마의 모습을 그리고 싶으셨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민과 이제
레원이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저희가 함께 티키타카를 할 때는 항상 그 감정씬 전 아니면 감정씬 후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숨을 좀 쉴 공간에 좀 자주 티키타카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쉬웠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또 하는 그 맛을 또 막 살려야 되니까 또 감독님이 워낙 이제 대사를 너무 맛깔나게 잘 써주셨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살리려고 하다 보니 막 욕심도 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그 전의 감정이나 아니면 후의 감정도 또 같이 녹여내야 돼가지고 같이 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만약에 상대방 배우와의 호흡이 많이 안 좋았으면 진짜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맨날 항상 웃고 떠들고 좀 저희가 가져가는 그 감정은 살짝은 좀 가끔은 어두울 때도 있지만 오히려 저희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은 너무 밝게 또 얘기할 때도 있고 막 서로 말장난도 하고 막 해서 그런 거를 좀 잘 이렇게 녹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처음에 스크립트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살리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감독님이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감독님 따라하면서 되게 말의 맛을 잘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넘버원의 은실이는 상황이 많이 힘들죠. 상처도 많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눈물이 더 이상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일을 겪어도. 근데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겠지만 그걸 참고 참다가 터뜨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어떡하노가 아니라 그래 이렇게 해보자. 그래 저렇게 이렇게 다음 단계를 항상 생각하고 아들이 엄마가 해준 밥을 안 먹었을 때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왜 그랬는지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어서 오히려 더 장난도 많이 쳤을 거고 서울에 간다고 했을 때 쿨하게 못 보내줬지만 마음은 쿨하게 못 보내줬지만 잘할 수 있겠나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걱정을 다 대신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많은 엄마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엄마는 엄마마다의 각자 다른 사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실이는 정말 자기의 삶을 유쾌하게 살아가는 여자예요. 그 가사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 일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먼지 한 톨 없이 남김없이 닦겠다라는 그 의지로 깨끗하게 닦는 그 모습에서 너무나 감동을 느꼈고 물론 편집된 장면들이 많아서 여러분께서 은실이의 서사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있긴 한데 그런 사라졌던 부분들까지 저는 다 알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은실이가 너무나 가엽고 기특하고 저희 엄마 같았고 제 모습 같았고 저희 이모들의 모습 같았고 저희 시어머니의 모습 같아서 멀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사시니까 힘들지만 자식들한테 내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하지 않고 어째서 쿨하게 또 넘어가시니까 그리고 우식 배우가 저희 아들과 닮아서 오히려 더 연기하긴 편했어요. 정말 아들이 밥을 안 먹는다 그랬을 때 화가 났을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걱정은 되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고 나중에 서울에서 혼자 생활했을 때 반찬이라도 가져다 주고 싶은데 그걸 거부하는 걸 아니까 괜히 결혼식이 있다는 핑계로 또 가는 그 마음도 얼마나 또 짠하며 저희 아들 같은 모습이어서 더 많이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고맙다. 네,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어떤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영화의 어떤 웃음 포인트도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볼 텐데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증이 많이 풀렸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그 아까 감독님께서 부산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뭐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들이 부산에서 많이 촬영을 하지만 저희 영화에는 어떤 30년 이상의 어떤 노포들도 나오고 영화 속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곳곳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혜진 배우님도 이제 감독님과의 어떤 부산 추억이 있으시고 해서 감독님께는 이제 어떤 로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어떻게 이곳들을 섭외하게 됐고 선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분들께서는 부산에서 촬영하시면서 어떤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로케이션 얘기하기 전에 우선 저한테는 이 영화 만들면서 또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 거인의 이야기가 이제 제 실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어머니랑은 사실 못 본 지가 20년 넘게 사실 얼굴만 가물가물한 상태였다가 사실 이 영화를 촬영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 사실 이 영화를 만드는데 제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이 영화 예고편을 보고 사람들이 다는 댓글에도 이제 차라리 엄마의 시간이 나에게 보였으면 조금 아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공명함, 나의 간절함과 관계 간절함이 공명했던 부분에서 이 영화가 되게 빛이 나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그 로케이션도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다니던, 그러니까 20년 전이겠죠. 그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때 뭐 혜진 선배님도 비슷한 시기에 다니셨지만 그때 그 느낌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지금 다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모습을, 그때 좀 약간 노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미 이제 간판도 다 깔끔하게 바뀌고 해서 그런 모습이 되게 아쉬웠고, 특히 거인 통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우리가 촬영하던 딱 그때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거인 통닭은 거인 통닭 2호점 체인점에서 네, 찍기도 했었고, 여튼 이 로케이션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저희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감독으로서는 이렇게 내가 내 마음속에 품었던 음식을 배우 스태프과 함께 같이 먹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영화의 완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맛집을 이제 영화를 촬영을 하고 뭐 저녁에 배우들과 같이 함께 찾아다니던지 그렇게 할 텐데, 저희는 되게 특이하게 촬영을 하면서 그 음식들도 같이 먹어보고, 또 촬영하는 도중에 바로 옆에 또 감독님이 원래 가시던 그런 음식점도 많았고, 그래서 약간 특이하게 촬영을 하면서 너무 맛있는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끼지 못한 추억이지만 또 그런 추억의 맛도 같이 함께 공유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래서 되게 뜻깊었습니다. 제가 한때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맛있게 먹었던 곳을 배우들 또 감독님과 같이 가서 촬영도 하고,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다시 기억이 나는 것 같았고, 제가 정말 외식이라는 걸 처음 해봤었을 때의 메뉴가 부산 거기 식당 중에 하나거든요. 완당. 네, 그 완당을 제가 처음 외식이라는 걸 해봤던 데가 거기여가지고 아직도 저는 그 기억이 나는데, 그걸 영화로 다시 그곳에 갔을 때 물론 장소는 좀 바뀌었어요. 근데 너무 좀 새로웠고, 이 배우들 그러니까 승연 배우, 우식 배우,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들 모두 다 부산에서 거의 뭐 가족처럼 합숙을 하고 재밌게 놀고 영화를 찍었지만 정말 좋은 친구들을 얻은 느낌이었어요. 일도 하면서 친구까지 얻은. 이거를 내가 돈을 다시 낼 수는 없잖아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전 너무 재밌게 찍어가지고 작년에 그 한 달 반 정도의 부산에서의 추억이 지금 몇 년까지 계속 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기억들이어서 그 마음들이 영화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영화 보시고 그런 기운들이 느끼셨다면 정말 연기가 아니라 저희가 정말 그렇게 따뜻하고 즐겁고 재밌고 유쾌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부산에서 촬영이 너무 행복했고요. 심지어 날씨도 너무 좋아서
서울에서는 막 개나리가 필 때였고 부산에서 벚꽃이 만개할 때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꽃도 보고 부산 내려가서 또 꽃도 보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했고 또 감독님의 추억의 장소, 추억의 음식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면서 감독님과 되게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심지어 감독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서 오히려 현장 전체가 다 행복했던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어떤 부산 맛집 지도까지 찍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영화를 본 관객들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제 극장을 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어쨌든 한국 영화가 어렵고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한국 영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슬픔을 표현하는 슬픔을 전달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영화는 관객보다 먼저 우는 영화가 아니라 관객이 울기까지 조용히 옆에서 기다려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그냥 이 영화 자체가 저는 그냥 따뜻한 밥 한 상이라고 생각하고 차렸는데요. 그래서 그냥 밥 한 끼 든든하게 먹고 나왔다. 근데 다음 밥은 엄마랑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엄마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누구와 봐도 사랑하는 연인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랑 같이 보고 또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좀 희망차게 어떻게 하면 그 날들을 좀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 개개인이 함께 저도 그렇고 모두가 좀 영화를 보고 혼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도 영화지만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부모님 사진들이 올라오잖아요. 실제 저희 스태프들의 부모님 사진 그리고 응모해 주신 관객분들의 부모님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의 부모님 사진도 있고 해서 그리고 같이 나오는 노래까지 그것만으로 한 편의 영화 같고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이 고스란히 작은 화면에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감동이어서 아마 마지막까지 엔딩 크레딧까지 여러분께서 이렇게 앉아서 보신다면 또 한 편의 드라마가 또 한 편의 영화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에 또 남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영화가 제목도 넘버원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넘버원으로 남기를 바라고 언젠가 여러분 마음이 울적해질 때 따뜻한 밥이 그리워질 때 다시 이 영화가 보고 싶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항상 같이 가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보내주신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또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감사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든 생각했을 때 그냥 그 영화 되게 따뜻했었지, 온기가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